어제 점심으로 먹은 음식이에요. 사진은 김치찌개죠. 2인분 둘이서 먹을 수 있는 김치찌개. 고기도 제법 들었고요. 둘이서 김치찌개 요거 하나만 먹기도 충분했어요. 나쁘지 않았습니다. 이게 이제 본 상차림입니다. 불고기. 이 집은 이제 불백이라고 하더라고요. 불백. 그래서 고기를 구워주고 그리고 김치찌개를 줍니다. 그리고 이게 얼마일까요? 1인분에 만원. 그러니까 두 명이 시켰으니까 2만 원이겠죠. 어떠세요? 불고기를 시켰는데 김치찌개를 준다. 혹은 김치찌개를 시켰는데 불고기를 준다. 어느 쪽일 것 같으세요? 불고기를 시키면은 김치찌개를 주는 집이에요. 뭐뭐 불백. 손님이 많더라고요. 어제 제가 2시 다 돼서 갔는데 그때도 만석이었고 3시부터 브레이크 타임인데도 손님이 계속 들어오시더라고요. 1인분 만 원에 불고기도 먹고 김치찌개도 먹고. 이미 이렇게 마창식 셈을 따라하는 식당들이 많이 있어요. 따라한다? 뭐 그 업체한테는 죄송하고요. 그냥 원래부터 이렇게 하셨을 수도 있고요. 근데 이제 제가 조금 이제 컨설팅을 벌써 20년 넘게 했으니까 제가 먼저 했다고 치자고요. 그냥. 자, 뭐 주객 앞뒤 주어를 바꿔도 저는 상관없다고 생각해요. 김치찌개를 드시면은 저희는 불고기를 드려요. 그것도 근사할 것 같아요. 와, 김치찌개 시켰는데 고기도 준대. 따로 고기를 구워서 맛있게 불고기 쌈을 먹게끔 저렇게 준댄다. 와, 괜찮은데? 이것도 분명히 좋은 거고요. 불고기 쌈과 함께 드시는 불백을 시키시면 우리 집은 김치찌개가 그냥 나갑니다. 근데 김치찌개가 허술하지 않아요. 이렇게 실해요. 이것도 손님 입장에서는 와 소리 나오겠죠. 와 소리가 나오니까 이 집이 장사가 잘 되는 거겠죠. 좋습니다. 아주 박수 쳐드리고 싶어요. 이렇게 파시는 거예요. 불백이라고 해서 딸랑 불고기와 쌈 그리고 약간의 반찬만 주고 우리는 할 일 다 했다. 이렇게 하신다고 손님이 오는 게 아니라니까요. 또 김치찌개를 먹으면 불고기 주는 컨셉이라고 한번 돌려서 생각을 해보자고요. 김치찌개만 팔아갖고 김치찌개가 너무너무 맛있어갖고 손님을 줄 세우면 좋은데 그러기엔 힘들다는 얘기죠. 그 정도로 맛있는 김치찌개, 줄 세우는 김치찌개 집을 만드는 거는 굉장히 어렵다는 얘기예요. 어려우니까 어떻게 해요? 고기를 주시라는 거예요. 이 집처럼. 그리고 김치찌개 7,000원 받지 말고 김치찌개 뭐 만원, 12,000원 이렇게 받으시라는 소리예요. 간다니까요, 손님은. 2시가 넘었는데 3시가 다 가까워 오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손님들이 계속 들어온다니까요. 그러면 식당이 이긴 거잖아요. 자, 또 하나 드릴 말씀. 저는 김치찌개, 그러니까 불백을 2인분 시키고요. 불고기를 추가를 했어요. 1인분 추가. 불백 1인분은 김치찌개를 포함해서 만 원이었고요. 불고기만 추가하면 6,500원이에요. 저는 6,500원을 더 추가한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이거는 3인분 양이죠. 3인분이 먹을 수 있는 불고기 양입니다. 불백 양이에요. 그래서 저는 둘이서 먹고 26,500원을 냈습니다. 남들은 2만 원만 내는데 저는 6,500원을 더 낸 거예요. 하지만 굉장히 만족스러웠어요. 정말 고기를 원 없이 먹었거든요. 겨우 6,500원을 더 쓴 그 대가로
저는 고기를 넉넉히 먹을 수 있었어요. 아, 그럼 이 집이 불고기를 6,500원에 추가할 수 있게 장치한 것이 잘한 거다. 물론 잘하신 거예요. 3인분 시킬 거를 3인분 3만 원을 줘야지 이 정도 양을 먹을 수 있는데 3,500원을 깎아주실 거예요. 이미 김치찌개 나와 있겠다. 공깃밥 나와 있겠다. 반찬 있겠다. 손님 1인분 더 쓰지 마세요. 그냥 불고기만 추가하세요. 6,500원밖에 안 합니다. 아주 잘하신 거예요. 하지만 제가 더 잘했으면 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말씀이 뭐냐면, 자, 저는 항상 식당이 이기려면요 1.3인분으로 만드시라고 말씀을 드려요. 1.3인분. 남들은 1인분을 담아주는데 우리 집은 1.3인분을 담아줘요. 그럼 2명이 오면 2.6인분이에요. 3명이 오면요 3.9인분이네요. 3.9인분이니까 몇 명이 먹어도 돼요? 4명이 먹어도 되네요. 2.6인분이니까 배가 작으신 분들은 몇 명이 드셔도 돼요? 2.6인분. 3명이 먹을 수 있습니다. 그럼 2명은요? 2명은 2.6인분이니까 당연히 배부르게 먹겠죠. 배부르게. 그래서 좋은 식당을 하시려면요. 손님을 이기는 식당을 하시려면요. 1.3인분으로 세팅을 하세요. 그리고 그 0.3인분의 가격은 어떻게 하시면 좋겠어요? 그 0.3인분은 원가만 따지세요. 원가와 주방의 수고비 정도만 집어넣으시면 돼요. 거기서 주인이 가져가실 것은 하나도 없다.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그러면 손님이 좋아하는 상차림이 완성이 됩니다. 손님이 기꺼이 지갑을 여는 그런 가성비 음식이 만들어질 수 있어요. 옆집은 1인분 주고 1인분 값을 내고 1인분만 먹어요. 2명이 먹으면 2인분, 4명이 먹으면 4인분이에요. 4명이 먹어도 약간 모자라요. 3명이 3인분 먹어도 모자라요. 하지만 양을 1.3인분으로 주시면 4명이 3명도 먹어요. 3인분으로도. 3명이 2인분 갖고서도 먹을 수 있어요. 그래서 1인분 가격은 옆집에 1인분만 주는 집보다는 비싸지만 3명이 먹으면 싸네요. 4명이 먹으면 싸네요. 이렇게 손님의 마음이 풀어지는 겁니다. 그렇게 하시고서 줄 세우시는 거예요. 별거 없어요. 상추를 많이 먹을 거 아니냐? 당연히 많이 먹겠죠. 당연히. 그러니까 상추를 생각하시면 이 셈을 또 여기서는 못해요. 이 음식에서는 상추가 관건이에요. 저도 어제 먹으면서 이 상추를 2번 리필해서 먹었거든요. 그러면서 조금 미안하더라고요. 야, 이거 상추값 비쌀 때는 이제 큰일 나겠다. 자, 제가 드린 말씀은 1인분을 1.3인분으로 만들어라 하는 얘기는 모든 식당에 대입이 되는 거예요. 거기서 또 그것을 나는 안 하고 싶어서 이 상추를 핑계로 나는 그렇게는 못하겠다. 뭐 그러시면 어쩔 수 없어요. 지적하신 것처럼 이 음식에서 상추가 차지하는 비중이 좀 높거든요. 그러니까 1.3인분으로 만들어서 원가만 챙기시라. 그렇게 말씀드리는 건 저도 조금 죄송한 거는 있어요. 근데 지금 이 음식만을 놓고서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모든 음식을 제가 경우의 수로 놓고서 말씀드리는 거기 때문에 생각하시면 간단하잖아요. 2.6인분으로 주고서 아유 3명이 조금 배가 작으시면 그냥 2인분만 시키셔도 돼요. 저희 집 양이 원래 많거든요. 4명이 왔어요. 1.3인분 곱하기 3인분이면 3.9인분이에요. 아유 4명 드셔도 돼요. 뭐 다른 집 4인분하고 저희 집 양 거의 같아요. 4명한테 3인분만 시키라는데 그 손님들이 싫어하겠느냐고요. 싫어할 리 전혀 없습니다.
자, 이 집에서 아쉬운 거. 이게 이제 남긴 거예요. 고기는 다 먹었어요. 고기는 다 먹었는데 김치찌개는 제가 남겼어요. 여기 뭐가 들어가면 좋을까요? 마무리로. 라면사리 하나 넣어갖고 또 그렇게 먹으면 부대찌개가 되겠죠. 김치찌개 부대찌개가 되는 거잖아요. 라면사리 집어넣으면. 근데 먹지 않았어요. 왜? 라면사리 1,000원이니까. 지금 배가 부른데 굳이 라면사리를 1,000원을 더 내가면서 먹어야 된다? 라는 생각까지는 제가 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라면사리 원가 300원, 뭐 350원 하잖아요. 그래요. 요새 우크라이나 때문에 밀가루 올라서 뭐 500원이라고 칠게요. 2만 원 받았어요. 손님한테 2만 원 받았거든요. 만 원씩 해서. 그 500원 줄 수 있잖아요. 500원 주고서 손님 기분 좋게, 더 기분 좋게 할 수 있잖아요. 야, 이 집은 진짜 허리띠 풀지 않고서는 못 나가. 배 두드리고 나가야 돼. 라면사리까지 그냥 줘. 그렇게 소문이 나는 거죠. 이것도 좋은데 불고기를 시키면 김치찌개를 주고 김치찌개를 시키면 불고기도 주니까 이것도 훌륭한데 라면사리 마무리까지 해서 배 터지게 하는 집. 그런 식당 만드시라는 겁니다. 어떻게요? 1.3인분으로 주세요. 음식을 만드실 때 옆집을 기준하셔갖고 1.3인분으로 세팅하시고 0.3인분은 어떻게 한다? 원가와 주방의 수고비만 보탠다. 주인의 마진은 거기서 챙기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1.3인분 그리고 김치찌개를 시키면 불고기를 줍니다. 불고기를 시키면 김치찌개를 줍니다. 요런 구성도 절대 잊지 마시고요. 이상입니다.